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아 스스로 낮추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다투지 않습니다. 강상류의 수문에서는 강물이 흐르는 속도와 양을 조절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강물의 양을 금빛 둑만큼만 유지하려 했지만 욕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수문지기들은 가끔씩 수문을 활짝 열어 하류의 물길들을 갑자기 불려놓았습니다. 하류의 냇가들이 물을 이용해 꽃을 피우려 할 때쯤 그들은 순식간에 수문을 닫아 강물을 다시 거두어들였습니다. 작은 물길들은 허둥대다 말라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문지기들은 아예 금빛 둑을 부숴버렸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정해진 틀 없이 수문지기들의 기분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류의 물통을 부풀렸지만 하류에는 큰 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문지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다른 냇가들로 가는 물길을 일부러 막거나 돌려버렸고 물이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게 해야 할 들판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문이 갑자기 닫히면 웅덩이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들판 전체에 심각한 가뭄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강물 흐름을 통제하려는 이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수문지기들은 다시 댐을 열어 과도하게 물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강 주변에는 일시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물거품 성들이 세워졌지만 얼마 후 허무하게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한 선택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수문지기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험준한 절벽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엄청난 양의 짜고 위험한 물을 전부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 막힌 물길을 헤쳐나가는 세 가지 방법. 하나,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리석음. 둘, 뻔히 보이는 절벽길로 돌아가는 시간 낭비. 셋,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흐르는 지하수로를 우회하는 용기. 이 길은 힘들고 국민의 희생을 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영원한 평화를 약속합니다. 잠시의 번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이라는 가장 소중한 들판을 영원히 풍요롭게 만들 흐름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의 첫 장면은 1971년 이른바 닉슨 쇼크, 금태환 중지입니다. 그 전까지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과잉 지출로 금이 바닥나자 금과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달러는 금이 아니라 신용과 군사력으로 지탱되는 화폐가 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후 세상은 미국이 제멋대로 찍어내는 달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 전 세계에 풀고 세계는 그 달러로 무역을 하고 다시 미국 자산에 투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일본과 서유럽에 달러를 절하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결과 엔화는 급등하고 이후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일본 자산 시장은 거품이 일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했고 90년대 초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이후 일본은 기나긴 침체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일본의 부를 흡수하며 한 세대의 패권을 연장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미국의 저금리 자금이 아시아로 흘러들어와 달러 단기 부채로 부동산, 주식 거품을 키웠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자본이 빠져나갔고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융자본에 시장을 저가로 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식 양털깎기의 대표 사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채권을 사들이며 달러를 무제한 공급했죠. 이 돈이 전 세계로 흘러들면서 주변국의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연준은 돌연 긴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는 달러 강세, 주변국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거품 붕괴였습니다. 패턴은 늘 같습니다. 달러를 낮은 금리로 풀어 세계를 살찌우고 주변국의 거품이 충분히 커지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 자본을 회수하며 주변국의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구조.
이것이 미국식 금융 패권의 순환 모형, 주기적 양털깎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 이외 국가들이 학습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쌓고 부채 만기를 늘리고 금융위기 때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25년 들어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닌 실물 압박 전략으로 돌아섭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택을 강요하죠. 25% 관세를 내거나 아니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이것은 달러로 머리를 때리던 과거와 달리 공장을 옮기고 기술을 이전하게 만드는 산업정책형 패권 유지 전략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물의 철학을 생각합니다. 노자의 말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아서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막힌 물길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부딪혀 깨지는 길. 명분은 있지만 대가가 큽니다. 두 번째는 막힌 길을 돌아가는 길. 시간이 걸리지만 생존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로 스며드는 길. 겉으로는 굴복처럼 보이지만 훗날 더 강한 형태로 다시 솟구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의 성공 사례들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패권을 잃었지만 지하수의 길을 택해 금융업으로 부활했고,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다시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여론보다 긴 안목, 국민에게 인기 없는 결정일지라도 훗날 그때 버텨줘서 다행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상선약수의 길을 택할 때 언젠가 지하수가 다시 솟구쳐 이 땅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